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우의 수 파트가 다 끝나고 두 번째 단원인 확률의 뜻,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확률의 덮선 정리, 이렇게 두 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뜻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만은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수투에서 배웠던 집합과 연계해서 이 확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고전적인 예죠.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 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짝수 눈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 주사위를 던지는 걸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 시행을 이렇게 말 그대로 시행한다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뭐 쉽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시행의 결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집합으로 한번 표시해 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에서 6까지죠. 얘를 집합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기호로 S라고 많이 써요. S. 그 S는 뭐냐 하면은 스페이스의 약자인데 우리가 그 교과서에 나오는 표본 공간이라고 해서 이 공간의 약자를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 공간을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조금 어려운데 이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이제 사건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외우세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사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이 어떤 게 있는지 위에 한번 봅시다. 홀수눈이 나오는 경우 1, 3, 5죠. 얘를 집합으로 표시하면은 1, 3, 5 이렇게 표시된다고. 그거를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하면은 얘가 바로 하나의 사건이 된다. 왜? 요거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해됩니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집합으로 표시하면 2, 4, 6인데 얘도 요 공간의 부분 집합이니까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사건 해가지고 뭐 교통사고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은 수학에서 말하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개념인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지금 사건 두 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C, 컴플리먼트가 나오는데, 이 C는 컴플리먼트 약자예요. A의 컴플리먼트를 이제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위에서 배반 사건일 때는 A의 여집합이 바로 B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1, 3, 5의 여집합이 2, 4, 6이 되는 거죠. 1, 3, 5의 여집합이 2, 4, 6 되죠. 그래서 여집합이 바로 A의 여집합 B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특히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니까 서로 두 개는 배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외우세요. 오늘은 개념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다 우선 외웁니다. 또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면 두 사건에 비례하여, 두 사건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표본 공간을 생각하고 표본 공간의 어떤 두 특정한 부분 집합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 또는이라고 연결되는 사건은 우리가 합집합 사건으로 얘기할 거고, 즉 그리고 and라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교집합 사건으로 약속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확률이라는 게 선행되려면 사건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건이 나야만 확률이 나오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요 P라고 쓰는데 얘는 probability의 약자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probability 확률. 확률은 크게 두 가지 확률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인데, 수학적 확률은 경우의 수하고 관련된 개념이고 통계적 확률은 상대도 수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수학적 확률은 어떤 시행, 앞에서 배웠죠.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n이다. 즉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n이라는 거죠.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정도로 기대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6분의 1이고 6의 눈이 나올 가능성도 6분의 1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즉 다시 말해 주사위 던졌는데 야바이처럼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주사위는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별표친 말은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라는 것은 수학적 확률에서의 전제 조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R이다 하면은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R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수학적 확률 PA는 n분의 R로 표시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PA가 얼마입니까? 앞에서 R이 3이죠. 원소의 개수가 3이고 N이 6이죠. 그래서 PA는 6분의 3이다. 그래서 2분의 1이다. 알겠습니까? 집합에서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넘버로 표시하죠. NS, NA. 그래서 NS가 6, NA가 3이다.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은
앞에서 나온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정도로 기대되지 못하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 비올 확률. 날마다 비올 확률이 가능성이 같습니까? 다르죠? 안타 칠 확률 같습니까?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확률의 계산은 수학적 확률로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 칠 확률은 어때요? 타석에 들어서는 개수분의 안타 치는 개수로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기 어려울 때 이렇게 아까 요거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죠. 자,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Rn이라고 한다면 n분의 Rn을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고 좀 어려운데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 n분의 Rn의 극한값이 나중에 수학적 확률이 돼버려요.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확률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이 통계적 확률에서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극한값이 수학적 확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 PS가 뭘까요? 표본공간의 확률이죠. 표본공간의 확률은 당연히 1이겠고 그 다음에 공집합의 확률은 없겠죠. 0. 그 다음에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돼야 되고 0보다 작고 1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집합에서 우리가 이거 배웠는 거 기억나죠? 합집합의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에 각각의 집합에서 교집합의 그 수를 원소의 수를 빼는 건데 여기서 NS로 나눠줘 볼까요 한번? 그냥 나눠줘 보는 거예요. 나누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주니까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 요거 비슷한 거 봤어요? 여기서 봤죠, 여기서. 그러니까 뭘로 변해요, 얘가 PA 합집합 B로 변하고, 얘가 PA로 변하고, 얘가 PB로 변하고, 얘가 PA 교집합 B로 변한다. 그래서 이 확률은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공식이라 해서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니까 여기서 확률은 여기에 확률 걸어주고 여기에 확률 걸어주면 여기 1 되죠. 맞죠? 그 다음에 합집합에 대해서는 덧셈 정리가 쓰이니까 얘네가 덧셈 정리로 표현되고 얘가 0이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를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는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풀었을 때 많이 쓰인다라고 알아두고 그러면 질문이 있겠죠. 선생님 교집합이 쓰일 때 어떤 게 많이 쓰이냐?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많이 쓰입니다. 요거는 시험 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116쪽까지 숙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